디램 산업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한 10배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제 정확하게는 지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배터리가 40%니까, 그러면은 반도체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큰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 큰 사업을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1, 2위로 해서 장악하고 있듯이 앞으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그걸 장악하게 될 거니까. 네. 소재 쪽은 뭐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투자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 외우는 게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에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전해액 분리막 이런 걸 막 외우시는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 거 외울 필요 없고요. 소재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극재만 보면 된다. 예. 양극재가 완전 달라요. 다른 기타 소재하고. 음극재하고 같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양극재예요. 양극재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NCM9을 쓰는 거하고, 그 니켈이 90% 들어가 있는 거하고, LFP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니켈 한 60% 들어가 있는 거하고, 만들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격 격차가 811 기준하고 이제 아까 NCM9하고 기준을 보면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 나고요. 20% NCM9 쪽이 더 싸고요. 더 싸면서 20%가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kg 정도 더 가볍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NCM9을 만드는 회사들은 엄청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NCM9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 4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진짜 4개 다요? 예, 4개 다. 예. 그 4개가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이렇게 4개 회사거든요. 올해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다른 여타 이제 업종에 비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소재 쪽에서 보면은 이 양극재 4개 회사만 좋았어요, 사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음극재나 동박이나 분리막, 그 다음에 전해액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은 사실은 올해 장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예, 주가가, 성과가. 그쪽도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있어야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 뭐랄까 기술적으로 이제 이 제품 쪽에서 따내서 이제 확연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재들은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동박을 기준에서 보면은 어떤 동박을 쓰든 크게 관계가 없어요. 동박에서는 기술력이라고 할 만한 게 그냥 이제 누가 좀 더 얇게 만드느냐 정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그 동박은 제일 싸게 납품하는 애들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싸게 만들려면 이제 이 캐파 싸움이 되거든요. 이제 고정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설비 투자를 니도 하고 나도 하고, 한국의 SKC도 하고, SK넥실스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 롯데 쪽으로 가 있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일진. 일진 머티리얼스 투자를 열심히 하고, 2개만 하면 괜찮은데 중국 애들도 하고 일본 애들도 하고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과잉 공급되고 서로 이제 제세 깎아먹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마진 별로 안 남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양극재는 완전 얘기가 달라요. 배터리 만들 때 맨 처음 하는 게 양극재부터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거의 뭐 3, 4년치를 다 입도 선매를 하고요. 3, 4년치예요? 예. 지금 바인딩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한 10월 달에 그때 SK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그 10조 규모로 이제 그 계약한 게 있는데 그거 아마 공시가 된 내용일 겁니다. 그게 이제 24, 25, 26 해서 이제 10조인데 그게 어떤 형태의 계약이냐 하면은 금액은 이제 이 시세가 있어갖고 이게 이제 그 광물 가격, 특히 리튬이나 니켈 같은 가격의 이제 등락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되니까 그 가격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물량, 양극재 몇 톤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얘기가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제 테슬라가 차가 잘 안 팔리니까 이걸 봐서는 전기차가 이제 좀 잘 안 팔리나 보다. 전기차 잘 안 팔리면은 양극재 회사들이 저렇게 공장을 공격적으로 지어갖고 저러다가 이제 재고가 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공부를 좀 하고 얘기해야 돼요. 기본적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3년치 그 10조 원에 해당되는 양만큼의 톤수는 무조건 사가야 되는 계약이에요. 바인딩 계약. 바인딩 계약이.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양극재,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인 기준으로 해서는 SK한테 24, 25, 26년 3년 동안에 걸쳐갖고 납품할 수 있는, 납품해야 되는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양은 SK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남아있는 거는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양극재 가격이 그때 작년 10월에 비해서 지금 한 2배가 딱 올랐습니다. 사실은 20조짜리 계약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3년이면은 매년 7조짜리 계약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세팅이 다 끝나 있는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작년에 얘기 나왔었던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이 이제 그 포드 쪽에 납품하는 양극재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형태의 계약이냐 하면은 아마 26년에서 뭐 2030년, 뭐 2026년에서 한 28년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2030년까지 포드가 쓸 양극재를 지금 공급 계약을 맺는다고요. 무조건 사가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뭐 미국에 공장 지으면은 저거 오바케파 해갖고 뭐 이제 나중에 저거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봐서는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살려고 하는 바이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리는. 그럼요. 기업들이.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그 NCM9급 해당되는 이제 양극재는 엄청난 이제 이 메리트 주는 거거든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까. 먼저 달라고 막 하는 거죠. 예.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요. 확보하려면 가서 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 서는 입장인데 뭐 주면 감사하지. 그거를 입도 선별해야 된다니까요. 30년 거까지 지금 미리 사갖고 이제 쟁겨놓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뭐 과잉이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는. 네. 그러면 요 4개 중에서 예. 그 LNF가 약간 좀 주목을 받았던 게 그 테슬라랑 좀 연관이 있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 좀 테슬라가 좀 주춤한데, 예. 요 부분은 조금 요즘에는 마이너스라고 좀 봐도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 요인인 거죠.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테슬라, 제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면은 테슬라가 2030년에 3테라를 배터리를 만든다 그랬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애초에. 예. 같기도 하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애초부터 택도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테슬라는 그래도 배터리 내재화를 성공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일단은 이제 전기차에서는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양극재를 납품하게 되면은, 야, 이거 대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LNF 주가가 이제 뭐 작년 연말, 연초에 많이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상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배터리 4680 만드는 게 거의 지금 실패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초에 계획했었던 그 양극재 납품하는 물량이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좀 다른 그 양극재 회사들에 비해 갖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 주가 성과가 좀 이제 안 좋게 나타나는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좀 메이커들을 이제 찾아갖고 그쪽에 또 계약하면 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예. 그리고 정말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새로워가지고요. 예.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로우시면 안 돼요. 알고 계셨어야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의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이제 기업의 그 내재 가치, 본질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그 기업의 이제 자금이 모이게끔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여의도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그 돈이 우리나라 전망 밝은 K 배터리 회사들한테 가야 될 돈이 지금 테슬라에 20조 들어가갖고 지금 반토막이 나 있고, 중국 차이나 2차전지 ETF에 지금 4조가 들어가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여의도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이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되게 좀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의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발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에 제가 좀 이제 기하고 있다고 스스로 좀 자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반도체도 좀 어려워져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하나의 먹거리로서 지금까지 좀 끌어온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안 보여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희망을 또 갖게 되네요. 반도체의 바통을 2차 전지가 이제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D램 쪽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 쪽이 보시면 2020년, 21년 이때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반도체 빅사이클 논리가 뭐였냐면은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제 새로운 산업 이게 이제 막 개하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빅사이클 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때 새롭게 대두됐던 사업이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NFP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AI,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하고 관련된 사업들이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 NFT도 그렇고 AR, VR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기약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이제 캐파를 늘려놨던 게 지금 이제 매출이 안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재고가 쌓이는 거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9개월치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반도체 장비를 해봐서 잘 아는데 반도체 쪽의 재고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평균 30%가 떨어지거든요. 반도체는 가격이.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에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쌓아놓으면은 1년 지나면은 30%, 50% 가격이 올라가니까 재고를 많이 쌓아놓으면 오히려 재고 평가가 생겨서 좋을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한 해 지날 때마다 30%씩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9개월치에 그게 하이닉스가 한 뭐 20조인가 그렇다고 하고요. 그 재고가 삼성전자가 뭐 40조인가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니다 했던 그거에 곱하기 30% 하면은 40조에 30% 하면은 10조 아닙니까? 재고사상 평가 손실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앞으로 뭐 적어도 한 뭐 1, 2년 정도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성장 동력을 이어받을 뭔가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다가 여의도가 이제 자금을 몰아주고 이렇게 이제 좀 좋은 평가를 하고 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이끌어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아까 그 말씀하신 저 양극재에서 저기 공장 지으면 오버캐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소리는 해놨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사실 포드 쪽으로 해갖고 지금 배터리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여의도에서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갖고 지금 펀딩이 안 돼갖고 그거 계속 오래 내도록 고생했었거든요. 여의도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증권사 쪽에. 이게 높으신 분들일수록 그 뭐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제 헤드급에 있는 뭐 사장 임원급 같은 경우에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진짜 그 LG 엔솔이라든지 그 배터리 산업 쪽의 주요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의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걸 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D램 산업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이 훨씬 더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한 10배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제 정확하게는 지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배터리가 40%니까 그러면은 반도체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큰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 큰 사업을 이제 반도체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1, 2위로 해서 장악하고 있듯이 앞으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그걸 장악하게 될 거니까 육성해야죠. 이걸 키워주고 국민들이 성원하고 지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뭐 테슬라 얘기는 하고 앉았고 CATL 이런 거나 팔아샀고 이러면 이거 나라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이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 다음 질문으로 그 이게 배터리가 또 나오면은 폐배터리 얘기가 연이어서 연결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에서도 좀 두각을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 쪽은 제가 이제 그 저희 회사 그 기술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폐배터리 얘기가 처음 나올 때 저도 궁금해갖고 폐배터리는 사실 크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 2차 전지 쪽 관련된 분야에 비해서는 좀 이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이제 형태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신규로 뛰어드는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폐배터리 한다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결국은 폐배터리 쪽은 규모의 경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폐배터리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그 10년 동안 전기차를 타고 다 썼으니까 배터리를 팔 거 아닙니까? 네.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비싼 돈을 주는 사람한테 팔 텐데 비싸게 주고 이 폐배터리 수거를 해가려면 내가 이거 갖고 이제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원가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고 그러려면은 수직 계열화가 돼야 되잖아요. 수직 계열화하기 가장 좋은 입장에 있는 회사가 양극재사입니다. 결국은 폐배터리를 분해하면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나오고 그거를 다시 이제 해서 전고체 만든 다음에 결국은 양극재로 가는 거니까 양극재 회사가 폐배터리 사업을 하는 게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폐배터리 사업도 양극재 회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그 두 회사가 폐배터리 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선두 기업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 폐배터리만 단독으로 하는 기업은 예, 크게 비전이 없는 회사입니다. 최초로 했다 해도 예. 그런 게 또 있는 거고. 예, 예. 최초로 한 것도 아니고요. 아, 최초로 한 것도 아니고요. 아, 그리고 또 이 진입장벽이 낮고 규모의 경제 싸움으로 간다고 하면 예. 이게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기도 좀 더 쉬운 거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연결돼서 밸류체인으로 해서 가야 되니까 IRA 법안 때문에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아, 못 들어오고요. 예.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무조건 배터리가 잘 된다고 해서 폐배터리가 무조건 잘 될 것이다. 그런 것보다도 그 안에 또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또 진입장벽이 있는지 예. 없는지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 수직 계열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양극재 회사를 소재는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